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평소 식사 후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트림을 하는데요. 만약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답답하게 잘 배출되지 못하는 트림과 위장 질환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소연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장 속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자연스러운 현상 트림. 하지만 잦은 트림은 위장 질환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시원치 않은 트림과 위장 질환에 대해 한의사 권소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같이 식사를 해도 트림을 유독 더 크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리 트림이라는 것은 식도에서 인으로 이 가스를 내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공기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나오기도 하고요. 숨 쉬는 습관이 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경우 네. 이럴 때 만들어진 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섭취한 음식이 뱃속에 있는 장내 세균들과 같이 발효가 되거나 소화되거나 부패되면서 이렇게 발생된 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보통 이런 가스가 많이 찼는데 이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또 가스와 상관없이 뱉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막 꺽꺽대는 이런 트림이 병적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병적인 트림이 있는 경우가 좀 소리가 큰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먹지 않아도 이게 습관적으로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왜 트림은 또 나오는 거죠? 네. 원래 트림이란 거는 음식을 먹자마자 이제 바로 발생되는 건데 네. 음식을 먹지 않은데 하는 트림이 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은 음식을 안 먹었어도 아직 위장 내에 네. 그 트림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위 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바로 소화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끼니가 지나고 공복기가 됐다고 해도 아직 그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많은 이제 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식사와 상관없이 계속 뱃속에 과다한 가스를 발생시켜 가지고 네. 트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직전에 먹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네. 먹은 지 좀 오래된 음식들이 소화가 잘 안 된 채로 이 위장 내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가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트림 네. 이런 말하는데요. 식도의 하부 관략근하고 위가 연결되는 그 분문 부위 이쪽이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많이 헐거워진 경우 역류성 식도염과 같이 더불어서 음식이 이렇게 역류가 되면서 네. 생기는 트림이 있는데요. 이런 트림도 아무래도 위장 내에서 발생된 가스가 어느 정도 생기기 전에 계속 여기 헐거워졌기 때문에 역류되는 걸 막지 못해가지고 계속 꺽꺽대고 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위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위무력증, 위하수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반복되는 트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음식이 들어오는 경우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위장 내에 오래 머무르니까 부패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과다한 가스가 발생돼서 생기는 트림인데요. 이런 트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장에서 내뱉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림이 힘이 없고 네. 냄새도 좀 별로 안 나고 좀 기운이 없는 그런 트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스를 내보내는 위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가스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경우인가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보통 우리가 뱃속에 있는 가스를 배출함에 있어서 네. 식도 위 이거는 트림으로 배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십이장부터 대장까지 생기는 가스는 보통 이것이 방귀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소장 자체의 그 운동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가스를 밑으로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 대장 자체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이 안쪽에 가스가 가득 차는 경우 이것이 바깥으로 이 방귀로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는 되려 이제 역류를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환자분이 괴롭게 좀 나갈 것이 못 나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꽉 차 있으니까 네. 많이 힘드시고 환자분들이 불편이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장이 문제가 돼서 가스가 네. 트림이 시원찮을 수 않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위가 아닌 다른 장기가 원인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먼저 위하고 연접되어 있는 식도 자체를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도에 네. 그 하부 관략근 그쪽 부위 아까는 뭐 거기가 헐거워져서 트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음식이 자주 체하고 누적되면서 이제 식적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경직이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먹자마자 바로 상관없이 트림이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거는 급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한 번에 막 몰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요즘 협심증 중에서 이제 관상동맥과 상관이 없는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협심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슴이 깝깝하거나 내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심장 근육이 경직이 됐기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아무래도 심장이 불편하니까 환자분들이 과도하게 침을 삼키거나 가스를 이렇게 들이키면서 생기는 또 이상적인 병적인 트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림이 뱃속 소화기관의 질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 습관적인 트림이 사실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만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림이 기능성 소화불량, 네.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어떤 소화기 질환의 지표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 전에 상행돼야 할 거는 좀 식이요법, 그다음에 뭐 명상요법, 뭐 운동요법 뭐 이런 것도 쓰거나 뭐 양방에서는 뭐 위 기능 항진증, 위 기능을 좀 올려주는 네.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 이런 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을 살펴볼 때는 좀 사탕을 오래 빨게 한다든지 또 껌을 좀 씹으면 아무래도 공기를 많이 섭자니까 껌을 씹지 않게 한다든지 탄산음료를 복용하지 않게끔 네.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급한 식사, 폭식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의 힘을 좀 강화시켜주는 치료법일까요? 뭐 한방에서도 물론 보약이나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네. 위장 자체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이제 선행돼야 할 거는 위장의 운동 능력, 그걸 떨어뜨려주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방에서 이런 것을 담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 좀 쌓여 있으면 이제 담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담적을 없애주는 증상에 맞는 한약을 투여를 하고 그 외에 위 운동성을 좀 올려주고 활동성 올려주는 한방 물리치료를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해주면은 빠른 치료가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자체의 치료는 이런 담을 없애주지만 네. 위장의 그 윗부분, 즉 식도와 위가 만나는 이 분문 부위에 발생되는 채기, 이 식적을 제거하는 거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영전 식도염을 발생을 막아주는 역할, 또 식적이 즉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역할, 이 두 가지를 하는 이 분문 부위의 그 운동성을 좀 좋게 해주고 여기에 막혀 있는 걸 좀 집중적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좀 꼭꼭꼭 오래 씹어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꼭 음식을 씹어 먹어라. 네. 네, 이 마지막으로 시원찮은 트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단순히 트림을 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트림 배에 가스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시원하게 배출을 못하거나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결핍이 생기고 네. 환자분 자체가 좀 우울증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림은 위장, 소화기관 및 여러 장기의 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파악하시고 그 트림이 자주 나거나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 그 원인 물질을 꼭 제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활하는 데 영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소현 원장과 함께 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